ITQ 엑셀 기출문제 풀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 A형 4월 기출문제 풀어보고 있죠. 바로 지난 시간까지는 이렇게 데이터 입력과 기본적인 서식을 마무리해 두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빈 곳들 처리하는 부분, 함수식을 작성해서 계산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부분까지 진행해서 제1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 6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한번 보죠. 랭크 함수를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if 함수와 write 함수를 중첩하는 문제, 세 번째는 count if 함수를 하나 쓰는 문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 하나죠. dmax 함수를 쓰는 문제, 그리고 year 함수와 today 함수를 함께 쓰고 ampersand 연산자까지 쓰는 문제, 마지막으로 vlookup 함수를 쓰는 문제까지 이렇게 총 6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ITQ 엑셀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이 함수 문제 출제 경향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 몇 개를 꾸준히 풀어보신다면은 함수 문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갖추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처리해 보도록 하죠. 함수 문제를 처리할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문제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함수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 문제의 지시사항에서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순위를 구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완공연도의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했죠. 주어진 함수는 랭크 함수가 되겠습니다. 랭크 함수라는 것은 순위를 구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함수죠. 문제지에서는 반드시 오름차순 순위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즉 완공연도가 빠를수록 2004년이 되겠네요. 순위는 높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랭크 함수의 인수를 바르게 지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식을 작성할 때는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작성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직접 수식 입력줄에다가 바로 수식을 작성하셔도 되는데, 이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작업이기 때문에 함수 마법사를 통하기보다는 직접 수식 입력줄에다가 빠르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출제 경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 수식 입력줄 통해서 작성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작성해보죠. 순위를 구할 첫 번째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수식 입력줄로 가서 랭크 함수식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랭크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비교할 순위 값이 되겠죠. 완공연도 범위 중에서 첫 번째 셀을 선택하십니다. 상대 참조 형식으로 그대로 G5번 셀 입력하신 다음에 쉼표 눌러서 다음 인수로 넘어가십니다. 두 번째는 참조 범위를 지정하시는데요. 완공연도의 숫자를 비교할 범위 전체 완공연도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이 범위는 채우기엔드를 아래쪽으로 순위 쪽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더라도 범위가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로 고정해야 되겠죠. 반드시 F4번 키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두 번째 인수 고정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인수로 넘어갑니다. 이제 순위를 구할 때 내림차순으로 구할지 오름차순으로 구할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지에서는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구하라고 했죠. 숫자 1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0으로 입력하거나 생략한다면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게 되는데, 문제지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꼭 숫자 1을 빠뜨리지 않고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완료해 주시면 순위가 구해지죠. 아래쪽 셀들에도 수식을 채워주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식 없이 채우기 부분을 반드시 선택을 해 주십시오. 결과 보겠습니다. 완공연도 숫자 값이 가장 낮은, 즉 완공연도가 가장 빠른 값이 순위 1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순위는 2004년 바로 다음에 있는 숫자 2010년이 되겠네요. 결과가 바르게 구해진 것 볼 수가 있죠.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는 지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제지를 보시면 건물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B열에 적혀 있는데요. 이 B열에 있는 건물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이 숫자들을 비교해서 이 숫자들이 1일 경우에는 서아시아라는 문자를 표시하고요. 2일 경우에는 동아시아, 그 외에는 미주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2개가 되고요. 표시할 값이 3개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if 함수를 2번 써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식이 조금 복잡하겠죠? 처음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죠. if 함수 먼저 작성하시고요. 조건을 작성하는데요. 건물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다 하는 맨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조건이 되겠죠. 건물 코드에서 마지막 글자 하나를 추출하도록 하는 기능은 문제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write 함수로 할 수가 있죠. write 함수로 건물 코드 부분을 입력해 주시고요. 문자 하나를 추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닫아주시면 write 함수식이 끝나는데요. 이 함수식은 B5번 셀에 입력되어 있는 이 건물 코드 값에서
맨 오른쪽 문자 하나를 추출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 문자가 바로 1이다 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죠. 이렇게 수식 형태로 작성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라이트 함수는 문자열 범주에 있는 함수가 되기 때문에 결과값을 문자열 형태로 반환을 해줍니다. 따라서 숫자 1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겹다운표를 묶어서 이것이 문자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값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라이트 함수와 if 함수 또는 레프트 함수라든지 미드 함수와 if 함수가 중첩하는 형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이트 함수의 결과가 숫자로 나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if 함수의 조건식 안에서는 겹다운표로 문자 처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f 함수의 조건 인수 맞춰 주시고요. 맨 끝 문자가 1일 경우에는 서아시아라고 표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if 함수의 두 번째 인수까지 끝났고요. 조건이 또 있었죠. 맨 끝 문자가 이번에는 2일 경우에는 동아시아를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if 함수를 한 번 더 넣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라이트 함수로 B5번 셀에 맨 오른쪽 문자를 추출하는데 이 문자가 2일 때는 역시 겹다운표를 붙여줘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동아시아 라는 문자를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서아시아를 먼저 표시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동아시아를 이어서 표시하도록 합니다. 이 두 가지도 아닐 경우에는 미주로 표시한다고 했죠. 맨 마지막 인수로 미주라고 표시하도록 이렇게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괄호를 닫아주시면 이제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이 if 함수의 중간 if 함수의 괄호가 닫혀지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괄호를 한 번 더 닫아주시면 이제 맨 앞에 있는 if 함수의 괄호가 최종적으로 닫혀지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마무리해보죠. 동아시아라는 결과가 나와 있죠. 현재 건물 코드의 맨 끝 문자가 2이기 때문에 동아시아라는 값이 바르게 나왔고요. 그 아래쪽 셀들에도 값을 채워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한 번 더 검사해보죠. 맨 아래에서 두 번째 것 서아시아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건물 코드의 끝 문자가 1입니다. 바른 결과임을 알 수가 있죠. 계속 이어서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주요 용도에 호텔이 포함되어 있는 건물의 개수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주요 용도는 D열에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렇게 호텔이라고 하는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 데이터의 개수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는 countIf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countIf 함수 작성해 주시고요. 첫 번째 인수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다고 나와 있죠. 개수를 구할 데이터 전체 범위, 즉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인수에서는 조건을 지정하는데요. 호텔이라고 하는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개수를 모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와일드카드 문자와 함께 사용을 해두십시오. 반드시 호텔의 앞과 뒤에 모두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만일에 호텔의 앞쪽에만 와일드카드 문자가 사용이 된다면 호텔이라고 하는 문자로 끝나는 조건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호텔의 뒤쪽에만 와일드카드 문자가 들어간다면 호텔이라는 문자로 시작하는 데이터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앞, 뒤에 모두 와일드카드 문자를 넣어 주어야만 중간이든 앞이든 뒤이든 호텔이라는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문자는 모두 다 검색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countIf 함수의 조건 부분은 반드시 겹다운표로 묶어서 문자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countIf 함수의 조건 인수를 지정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완성해 주시면 5개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와 있죠. 네 번째 함수 문제 계속 풀이해보죠. 주요 용도가 사무관광인 건물의 최대 연면적 제곱미터 부분을 구하라고 했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 하나인 dmax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최대값을 구한다고 했는데요. 먼저 주요 용도라는 것은 D열에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조건 인수 부분은 조건의 제목과 조건이 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바로 연이어서 위아래에 인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조건 인수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이렇게 입력된 표에서 바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지에서도 이렇게 조건은 입력 데이터 부분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이용해서 인수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함수식을 작성해 보죠. 결과를 표시할 곳 선택하신 다음에 수식 입력줄로 가서
dmax 함수였죠.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전체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라는 것은 필드 이름, 즉 열 제목 부분을 포함해서 데이터 영역까지 모두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건물 코드에서부터 시작해서 표 전체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셔도 되겠고요. 우리는 주요 용도를 포함해서 최대 연면적까지만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면적 부분까지만 이렇게 데이터 범위를 선택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열 제목 부분, 이렇게 주황색으로 셀 배경색이 처리되어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할 필드를 지정하는 것인데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대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서부터 7번째 열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숫자 7을 입력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수에서는 조건 인수를 지정한다고 했죠.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열 제목과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데이터 값이 이렇게 문제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그대로 범위 선택해서 완료해 주시면 아주 간단히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부르주 알리파 건물의 연수를 지정한다고 했죠. 시스템의 오늘 연도에서 완공 연도 부분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 뒤에는 문자 neon이라고 하는 값을 붙여달라고 했죠. 이 부분 역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의 오늘 연도, 이 말은 오늘 날짜의 연도 부분을 말합니다. 시스템의 오늘 날짜는 today 함수로 구할 수가 있죠. today 함수의 괄호를 열고 닫아서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 함수를 적용해서 괄호로 묶어주시면 시스템 오늘 날짜의 연도값만 추출이 됩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서 완공 연도를 뺀다고 했죠. 완공 연도에 해당하는 부분, 그런데 부르주 알리파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주 알리파는 바로 구행에 있죠. 해당 부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뒤에 문자 년이라고 하는 값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앰퍼샌드 연산자 연결해 주시고요. 문자 년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수식 부분을 먼저 괄호로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앰퍼샌드 연산자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엑셀의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산술 연산자,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부분이 앰퍼샌드 연산자보다 어차피 우선순위가 빠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따로 괄호로 묶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을 해 주셔도 바른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8년이라고 하는 값이 바르게 나와 있죠. 마지막 문제, vlookup 함수가 되겠습니다. H14번 셀, 현재 상하이 타워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규칙이 적용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선택한 값에 대한 층수를 J14번에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vlookup 함수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수식은 아예 외워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똑같은 경향으로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죠. vlookup 첫 번째 인수는 찾으려고 하는 값입니다. H14번 셀에서 지정한 값을 찾을 것이죠. 두 번째 인수는 테이블 범위를 지정하는 것인데요. 찾으려고 하는 값, 즉 H14번 셀에 있는 값이 있는 열이 반드시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즉 건물명 데이터 부분이 이렇게 첫 번째 열이 되도록 지정하고요. 표시하려고 하는 값인 층수가 범위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검색하려고 하는 건물명이 첫 번째 열이 되어야 되고요. 표시하려고 하는 값인 층수가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건물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더 오른쪽으로 영역을 확장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건물명에서부터 층수까지 필요한 부분만 범위로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수는 표시하려고 하는 값이 현재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지정하는 것이죠. 현재 지정한 범위에서 층수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열에 있습니다. 전체 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건물 코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층수라고 하는 열은 총 5번째 열에 있지만 방금 전 두 번째 인수에서 지정한 그 범위 내에서는 네 번째 열에 있죠. 숫자 4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인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표시할지 검색할지 아니면 근사값을 검색할지를 결정하는 옵션인데요. 우리는 상하이 타워라는 값과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검색할 것이기 때문에 0 입력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상하이 타워의 층수는 128층이죠. 다른 값을 검색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죠. 제1 세계무역센터를 선택했더니 층수가 108층입니다. 결과를 보면 108층 바른 값이 표시된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함수 문제 풀이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점검해 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문제에서 문자 데이터는 가운데 정렬, 그리고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 정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셀 서식을 숫자 형태로 지정하면 좋다고 했죠. 숫자 결과값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선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총 5곳을 선택하신 다음에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내는 단축키 컨트롤 숫자 1번 키 입력하신 다음에 범주를 숫자로 지정해 주시고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서 우선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운데 정렬한다고 했죠. 결과값이 이렇게 문자로 나온 부분에는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춤 버튼을 눌러서 정렬 상태, 맞춤 상태를 지정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또 하나 있네요. 8년이라고 하는 결과값에도 역시 가운데 맞춤 형태로 정렬 상태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부분이 남아있죠.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높이 2열에 있습니다. 이 값이 600 이상인 행 전체에 글꼴 파랑 그리고 굵게 형태로 조건부 서식 지정하는 것인데요. 2열에는 이렇게 뒤쪽에 m이라고 하는 문자가 추가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일 뿐이죠. 실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632라고 하는 순수한 숫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600 이상이다 이런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값에 더하기 빼기 같은 작업도 할 수가 있고요. 600 이상이다 라고 하는 이런 대소 비교 작업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숫자이기 때문이죠.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범위는 열 제목을 제외한 전체 데이터 범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두 행에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요약행위이기 때문에 순수한 데이터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만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 부분을 선택하십시오. 문제지에서는 수식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한다고 했죠. 높이가 600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건식을 이렇게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작성되어 있는 이 수식은 대표적으로 이 5번 셀에 지정이 되어 있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영역 전체를 대표해서 이 5번 셀이 선택이 된 것인데요. 데이터 영역 전체에 골고루 조건부 서식이 지정이 되려면 열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되 행 부분에서는 이렇게 달러기어 표시가 없어져서 열 부분만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행 부분에서는 고정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지정할 서식은요. 글꼴은 굵게 하고요. 글자색은 파랑으로 한다고 했죠. 확인 버튼 눌러서 마무리 해주십니다. 행 전체에 이렇게 조건에 맞는 행 전체에 해당 서식이 지정된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수식에서 열 부분을 고정하고 행 부분에서는 고정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 전체에 서식이 지정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제1작업에 대한 문제풀이가 모두 끝납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계산값 결과값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